자, 그러면 두 번째, 불인이와 찰떡궁합 소장님 찾는 방법. 이거는 미쳤어. 미쳤어요. 이 파트 전부 다 미친 파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 났어. 그럼 어떤 소장님을 찾아야 될까? 페이지 80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법이다.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을 잊고 산다.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을 위해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 책 진짜 미쳤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만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 친절하고 능력 있는 소장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런 소장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진짜 미칠 쳐야. 당일 임장한 곳에서 즉흥적으로 눈에 띄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랜덤 주사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 이 맞잖아. 이러잖아요. 랜덤 주사위 아이작이야? 맨날 주잖아. 그래가지고 랜덤 주사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잖아요. 그러다 죽었잖아 맨날. 그렇게 부동산에 가면 어떤 소장님을 만날지 알 수 없다. 친절하고 유능한 소장님이 더 많아도 모두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운수 없는 날이라면 불친절한 소장님을 만날 수 있다. 소장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한다. 이대로 나오기는 민망하다. 어떤 정보라도 하나만 얻어내려고 최선을 다해본다. 근데 그것도 다 헛고생. 결국 별 소득 없다. 마음의 상처만 받는다. 이런 소장님과는 혹시 계약까지 가도 소장님의 일처리 때문에 두고두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는 소장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권리 동그라미. 당신에게는 소장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 동그라미 권리 동그라미. 세상에는 많고 많은 소장님이 있다. 잘 안 맞는 소장님에게 나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자. 그보다 불인이에게 잘 맞는 소장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유와 권리가 있는 거죠. 세상에 많고 많은 소장님이 많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어떻게든 선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즉흥으로 부동산에 들어간다면 어떤 소장님을 만날지는 복불복이다. 앞서 설명한 이상한 소장님을 만날 수도,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 소장님을 만날 수도, 적극성이 떨어지는 소장님을 만날 수도 있다.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쉽다. 필자가 이 이상한 소장님을 만났던 것도 주로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고 찾아갔을 때였다. 이게 지금 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잖아요. 불인인을 위한 설명서잖아요. 이 모든 바라보는 시점을 우리한테 맞춰주고 있어.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마음의 상처. 이거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 왜냐면 상처받잖아요.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괜히 쫄보가 되잖아. 괜히 내가 위축되잖아요. 그런 그 아픈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참 단어 선택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부동산 방문 전에는 약속을 미리 잡는 게 좋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 사전에 소장님 필터링을 하여 시간을 낭비할 수 있대요. 미리 약속을 잡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소장님한테 말을 하면 소장님이 그 집주인한테, 판매하는 사람, 매도인한테 전화해서 그거 매수인 나타났는데 이때 언제쯤 돼요? 오늘 저녁 7시쯤 이후로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약속을 잡아야 이 사람 진짜 집을 살려고 하나 보네. 왜? 소장님도 서비스업이니까. 팔아야 이익이 남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브리핑을 한다는 거죠. 사전에 인터넷과 전화를 활용하여 소장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대요. 소장님의 성향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대요. 물론 이 또한 추론일 뿐이지만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대요. 하지만 어디 100% 확률이 존재하는가? 인생을 또 알려주죠. 다양한 정보를 취합 후 스스로 판단하여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부동산 거래다.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 후에요. 소장님만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뒤에 나오거든요. 소장님만 믿지 말라고 해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여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부동산 거래래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러겠죠.
그런 의미에 나에게 맞는 소장님을 고르는 것도 크게 보면 부동산 거래 연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대요. 이제부터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소장님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은 이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소장님의 정보가 없어. 여기 없죠? 소장님의 정보가 없어. 사진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대표 누구, 중개사 누구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사진까지 나오죠. 부동산 상호랑 전화번호, 매물 개수. 이 매물 개수 있잖아요. 매물 개수가 많은 건 뭐라고? 소장님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장님에게 많은 매물을 맡기는 거래요. 근데 매물수가 적어? 그럼 그 소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부동산 상호, 전화번호, 매물 개수, 최근 3개월 집주인 확인, 소장님 사진, 블로그 주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알겠냐고. 안 그래요? 매물 개수는요, 부동산인데 매물이 더 많다는 것은 소장님의 적극성, 지역 내 신뢰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의 사진도 진짜 중요하다고 해요. 필자는 소장님의 인생을 반드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인상이래요. 어렸을 때 외모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성격이나 살아온 여정이 인상에 드러난대요. 평소 퉁명스러운 사람이 사진에서는 진심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잖아요. 필자가 경험했던 바로는 굳은 인상의 소장님들은 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밝은 인상의 소장님들은 실제로 이야기하기가 좀 편했대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네이버 부동산의 가치의 위상은 대단하대요. 전라도, 광주 정도만 사랑방이라는 지역 플랫폼을 사용을 한대요.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네이버 부동산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매수인 사는 사람, 임차인 새들어 사는 사람 같은 시장 참여자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대요. 그렇게 중요한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부동산에 핸드폰 번호가 없고 사진이 없고 정보가 부족한 것을 보면 소장님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대요.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인데 다 온 국민이 다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부동산 번호도 없어? 사진도 없어? 정보가 부족해? 그러면 소장님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필자가 말하는 소장님 고르는 방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래요. 네이버 정보가 성의 없거나 매물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소극적이고 능력이 없는 소장님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인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불순천한 소장님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편견일 수도 있대요. 하지만 투자할 때 확실한 것이 없다고 아무거나 사지는 않는데요. 내 돈,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 그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모든 걸 따지고 들어가야죠. 어떻게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 시간과 의지도 우리가 가진 종잣돈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률을 높여 시간과 의지를 아껴야 한다. 딱 보고 사진 없고 번호 없고 매물 개수 적고 그러면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의지도 우리가 가진 종잣돈이기 때문에, 그죠? 확률을 높여서 시간과 의지를 아껴야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1차 필터링을 거쳤다면 다음 순서는 전화통화래요. 전화통화는 간편하게 시세나 분위기 확인을 하는 용도로 괜찮다고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딱 알아보다가 이 소장님 네분 괜찮네, 전화를 해보는 거죠. 간편하게 시세나 그 분위기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대요. 하지만 불인이가 인장 목적으로 활용하기엔 부족하대요. 소장님은 진짜 손님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단표적인 정보 외에는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전화하는 이유가 있대요. 첫째, 이미 수집한 해당 지역의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강남에, 대치동에, 압구정동에
20억짜리, 딴 데는 30억인데 여기 20억이네? 확인 매물이네? 소장님이 있네? 번호도 있네? 얼굴도 좋으시네? 괜찮네? 진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고, 둘째, 몇 가지 질문을 던지다 보면 소장님의 스타일에 대한 대략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게 되잖아요.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소장님에 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뭐예요? 불인이를 위한 책이에요. 네가 어떻게 소장님과 가까워지고 네가 소장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이거죠. 근데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돼? 안녕하세요. 저 유민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아니요, 여보세요. 저 여기 그냥 전화해봤는데요. 제가 전화로 해서 전화해봤는데요. 이렇게 전화해? 아니잖아. 전화 예시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말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잔금 전에 수리할 수 있는 매물이 있을까요? 네. 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매물이 있긴 한데 조건이 있어요. 돈이 급히 필요해서 한 달 안에 중도금 4억 원을 맞춰 주셔야 돼요. 수리 기간은 얼마나 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 2달 정도요. 혹시 최근 올 수리된 매물은 있을까요? 특 올 수리된 매물이 있어요. 뷰도 좋고 예뻐요. 집주인이 2년 전에 수리해서 들어오셨는데 갈아타기 하신대요.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사실 소장님도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싶지만 매일 간만 보고 끊는 전화가 걸려온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네가 불인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는데 잘 생각해봐. 너도 그런데 소장님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잖아 라고 말도 해줘요. 그러니까 불인의 입장, 소장님 입장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람이라면 무의미할 것 같은 응대에 반복하는 상황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 덕에 우리는 서비스 마인드가 좋은 소장님을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저기 소장님에게 전화를 돌리다 보면 느낌이 온대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소장님인지 눈앞의 이익밖에 모르는 소장님인지 적극적인 소장님인지 소극적인 소장님인지 친절한 소장님인지 무뚝뚝한 소장님인지 말이다.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장님은 적극적이래요. 상황에 대한 눈치가 빠르고 좋은 정보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다만 전화를 걸었을 때 상술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래요. 너무 적극적이라 거래 성사에만 집착하거나 서비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쁜데 굳이 계약할지 말지 모르는 전화 손님에게까지 시간을 내고 싶지 않은 소장님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장님에게 전화했다가 상처받는 불인이도 적지 않다. 물론 이것을 나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쉽기는 해도 누군가에게나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도 소장님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 굳이 상대하기 어렵거나 불친절한 소장님과 약속을 잡을 필요는 없다. 갑은 돈을 쥐고 있는 자고 돈은 당신이 쥐고 있다. 면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라. 당신이 면접관이야. 삼성전자 면접관이 의뢰 제안서에게 상처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현대자동차 면접관이 이상한 지원자가 왔다고 상처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알았다고 끊어라. 그리고 차분하게 되뇌어라. 자, 다음 지원자 전화 받으세요. 확실한 사실 하나는 면접을 반복하면 면접관의 실력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말이 잘 통하고 친절한 소장님과 약속을 잡아라. 필터링을 통해 당신에게 잘 맞는 소장님을 만날 확률을 높여라. 소장님,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내일 땡시에 땡땡 아파트 임장을 가려고 해요.
처음 가는 지역이라 그런데 혹시 간략하게 지역 단지 브리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한 매물도 몇 개 보고 싶어요. 네,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 시간에 볼 수 있는 매물하고 몇 가지 브리핑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런 소장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끊고 되네요. 자, 다음 지원자 전화 받으세요. 왜? 돈을 쥐고 있는 자는 누구? 갑은 나라고. 그 돈은 내가 쥐고 있다고. 내가 면접관이라고. 그런 불친절한 소장님에게는 그냥 끊어버리라고. 내가 돈을 줄 사람, 자, 다음 지원자 전화 받으라고. 그러면 이런 나에게 맞는 소장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요. 만약 당신의 부동산 방문 목적이 지역 임장과 공부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당장 매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다. 당신은 지역 공부를 하러 갔는데 소장님은 중개를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서로 목적이 엇갈린다. 브리핑 받을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시간 낭비다. 차라리 미래의 매수 예정자라고 하라. 갈아타기 하고 싶어서 혹은 투자하고 싶어서 미리 지역 공부하러 가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마인드가 좋은 사장님은 당장 돈이 안 되어도 미래를 볼 것이다. 당신에게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당신도 목적에 맞는 브리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 결국에 얘가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솔직하게. 너무 정말 훌륭한 책이고요. 읽으면서 진짜 감탄하고 부동산 상식을 또 배우면서 인생을 또 배우게 되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어른이 너는 이렇게 힘들지 마 라고 뭔가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